네, 전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 단어인데요. 6.25 전쟁 이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953년 후가 되겠죠. 특히 이 1950년대 후반과 60년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집권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재가 강화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서울의 명칭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승만의 생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승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거나 꽃장식을 달았거나 이런 얘기도 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 텐데, 일단 전쟁에서 이념 대립을 자신의 독재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잘 수행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 반 이승만 성향,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된 거예요. 특히 이제 6.25 전쟁 발발 직전부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더 심해지게 됐죠. 그래서 선거가 지금 2번 나오는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총선으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게 우리가 대선이 되는데, 당시에 대통령 선거는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어요. 이거 살 시간에 배웠을 텐데, 간선제라고 하죠. 간접선거. 이던 대통령 선거 방법을 직선제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맥락상 먼저 이야기를 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이 개헌이라는 개념인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법 중에서 가장 높은 상위법은 헌법이죠. 헌법이 기본이 되고 밑에 법률 그리고 조례, 규칙 등이 있는데, 이 헌법을 수정하는 행동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고친다 이런 뜻이죠. 헌법을 고칠 개자를 써서 헌법을 수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운책 43쪽에 이 방금 보신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발췌라는 단어가 여러분 뽑아서 일부 이런 뜻이죠. 그래서 6.25 전쟁 이건 직전의 지금 모습인데, 48년에 있었던 국회가 우리 시험범위 마지막이었던 재헌국회였습니다.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2번째 국회의원을 뽑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6.25 전쟁 직전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선거니까 총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총선에서 반 이승만 성향이라는 건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이승만에게 별로 찬성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럼 당시에 지금 대통령 뽑는 방법이 현재 간선제 상태인데, 간선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접선거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간접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승만 안 뽑겠죠. 그래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뽑힐 가능성이 지금 낮아졌다라는 게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걸 미리 눈치를 채고 이번 국회의원들이 호의적이지 않은데 하면서 본인이 새롭게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당을 우리가 자유당이라고 하거든요. 이승만이 이제 발표한 당이기도 하고, 당을 창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좀 친화적인 사람들로 새로운 당을 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회에 이승만의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다음 토론 없이, 기립투표라는 거는 서서 손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투표권이 지금 비밀투표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위협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게끔 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방금 살펴봤듯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에서 국민이 뽑는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민이 뽑으면 선생님 저기 더 이승만이 당선되기 어렵지 않나요? 하는데, 당시 국민들은 이제 본인이 좀 통제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을 높이는 조치였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하기 직전에 이제 개헌을 먼저 했고요. 의도대로 이승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상태예요.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자, 본인이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최초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최초의 대통령만 당시에 헌법 안에 3선, 세 번째 대통령을 연속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폐지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종신 제한, 그러니까 종신 집권이니까 대통령 횟수의 제한을 없앤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승만이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했는데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부결됐어요. 부결이라는 건 당시 사회 과목에서 우리 정족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3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유효표 숫자가 가능한 게 136명인데 135가 나오니까 한 명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 이틀이 지나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35.33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면 135.3을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3등분 나눠서 135.0.3명이라는 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족수 자체가 136이 아니고 135여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올린다 해서 135를 정족수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무리수의 사사오익 개헌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헌법을 고칠 때 지금 목적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우리나라를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대통령 오래 하려고 한 거잖아요. 두 번째,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권력을 공유한다는 거에, 그죠? 그래서 원칙이 이런 훼손되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전쟁 후에 이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대립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이승만을 믿을 수 없어져서 당시에 아예 당 없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야 라고 하면서 난 당 없이 그냥 정치 한번 나서볼래 라고 하는 조봉암이라는 후보,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첫 번째로는 이승만이 이제 당선됐던 1948년 5.10 총선거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선출한 게 첫 번째고요. 2대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래서 3대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긴 했어요. 당선됐는데 조봉암이 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풍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당시에 이제 정통령과 부통령이 있었는데 둘 다 자유당에서 나와야 자유당은 안심이 되거든요. 심지어 부통령은 어느 당이 됐냐면 야당인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령은 지금 현재 그들이 계산을 한 대로 자유당에서 나왔지만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위기를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더 빡빡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당도 없는데 30%가 넘는 표를 차지를 하게 되니까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간신히 3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을 체포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지금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이 돼버렸어요. 1959년 7월에. 근데 보시면 2011년에 조봉암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졌는데 무죄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봉암이 만들었던 창당했던 당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굉장히 안 좋은 취지의 법인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은 옆에 보시면 메모가 나와 있죠. 허위사실 발설을 한다든지
대통령을 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적용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이제 자신한테 유리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정부에 좀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었는데 이 신문사를 문을 닫게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지 않나요? 그렇죠? 일제강점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당시에 개헌을 했던 작업 중에 가장 지금 두 개의 민주주의 어긋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